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셨죠? 노노 짜잔, 오늘도 독종지기 김수경입니다. 오늘 독종에서 준비한 종목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EM텍입니다. KTNG 전자담배기기 릴의 ODM 담당책이죠. 릴 하이브리드 출시도 앞두고 있는 시점. 이제는 기차도 릴리리아를 부를 수 있을지 근호편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한전 KPS 정책 피해주는 이제 그만. 딱 이맘때 생각나는 배당주죠. 명님의 선택을 받은 한전 KPS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누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백두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백두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아,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 김수경이에요, 전문가님. 저 아시죠? 아, 네네. 네, 오늘 제가 PD님께 들은 게 있어서 혹시 사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뭐 어떤 거를? 오늘 독종 방송 있는 거 잊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전문가님? 아니요, 잊진 않았는데. 네. 안 잊으셨죠? 네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네이버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저랑 진짜 쉬운 진단 할 때도 가지고 오셨던. 네? 오늘 진짜 쉬운 진단에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네. 전문가님에게 독종은 어떤 프로인가요? 아, 글쎄요, 좀, 네. 종목들을 잘 풀어서 많은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또 이제 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가려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네. 또 잘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렇게 전문가님이 생각됩니다. 가장 애착을 가지고 계시다는 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죠? 네, 박근호 전문가님, 명준호 운용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사진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저예요. 아, 그래요? 저 모르시나? 접니다. 제가 되고 싶은 성형수술을 얼굴. 일주일 동안. 제가 이상형입니다. 네. 예. 네. 네. 제가 연말에 한번 독종의 스튜디오에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꼭 아, 오세요. 원하지 않으시면 안 갈게요, 지금. 네. 아, 수술 때문에 못 반응이 나오신 너무 거예요? 안 좋은데? 네? 수술 때문에 못 나오신 거예요? 어떤 거요? 성형수술 때문에 스튜디오에 못 나오신 저요? 거예요? 예. PD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아, 사진이 오해입니다.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예. 예. 그러니까 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예. 네. 제가 다음에 스튜디오로 특별 초대석에 한번 모셔주시면 한번 나갈게요. 네. 원하시면 네. 제가 연말 한번 특집 출사하겠습니다. 독방이 독점. 예. 특별 네, 예, 명준호 앵커로 위원님 나오세요. 계시군요. 예. 네. 그럼 오늘도 불금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만 끊겠습니다. 네. 좋은 네, 밤 되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종 시간 되겠습니다. 그 어제 밤부터 날씨가 갑자기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예. 겨울 날씨가 아주 완연하게 또 굉장히 추운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그 독종에는 독종의 터줏대감 예, 박근호 전문가님과 백두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백종관님 머리 스타일이 확 바뀌었네요. 아, 네. 감당이 안 돼서 잘랐습니다. 굉장히. 네. 네, 너무 네,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낫네. 아, 그래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개성 넘치고 그래갖고 네네. 전에 것도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깎고 나니까 네네.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이발하다가 이거 약간 좀 이런데, 이발한 거는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 귀까지 같이 자르더라고요. 이런. 여기 기스가 한번 났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머리 이렇게 길러본 적이 있었는데 아, 굉장히 길게. 상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20대 후반 때 정도. 아, 젊었을 네, 때? 네. 아, 네.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아, 예, 뭐, 가죽 탁 최양락 좋아하신 거 같다고 입으시고. 소리 많이. 최양락이요? 최양락이요? 약간 헤라클레스 풍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봤을 때 때는. 굉장히 네. 말랐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상상은 잘 안 가지만.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EM텍 네. 되겠습니다. 전에도 좀 소개를 주셨던 종목. 네, 굉장히 좀 오래 전이었었는데 예. 주가가 좀 횡보하다가 최근에 시장 좀 빠지면서 빠졌다 굉장히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볼 게 좀 많아요. 일단 핸드폰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 원래 주종이긴 한데 보통 한 3개가 들어갑니다. 핸드폰에 3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뭐 문자를 뭐 터치를 하거나 했을 때 이제 누른 것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이제 진동이 오잖아요. 그 바이브레이터 모터 욕이 들어간 바이브레이터 모터 욕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EM텍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리시버라고 이제 우리가 통화를 할 때 듣는 부분 요 부분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있는 스피커 음악 들을 때나 아니면 벨소리 같은 거 나는 스피커 부분을 주로 납품을 하는데 스마트폰 부분은 사실 지금 좀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증가를 해야지만 EM텍의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일단은 그 부분 좀 약간 정체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EM텍의 제품이 이제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는 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갤럭시 9서부터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 좀 들어가면서 약간의 좀 그 단가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젊은 분들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사실 체육관 가면은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메가히트 제품인데 이제 LG전의 톤 플러스라고 이제 목걸이처럼 매서 거기 이어폰이 나오는 무선 이어폰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래는 블루콤이 이제 전담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게 EM텍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넘어왔어요. 이제 블루콤 주가 보시면은 정말 끝없이 몇 년 동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EM텍이 굉장히 많이 쉐어를 좀 많이 갖고 왔고 최근에 이제 그 EM텍에서 나온 마이 시어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목걸이만 있고 귀에다 꼽는 부분은 없어요. 마이 시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 뭐냐면 이 목걸이 같은 부분에 자체적으로 스피커가 달렸는데 그게 얼핏 보면 좀 약간 뭐 굉장히 촌스러울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적당히 들을 정도의 크기면 내가 여기서 틀어놓으면은 여기 100전문가 정도 거리에서는 안 들립니다. 거의 나한테만 들리고 나한테만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사실 귀가 뭐 귀도 아프고 네.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TV를 보는데 부부들끼리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좀 조용히 있고 싶다. 그럼 요거 마이시어터로 TV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보는 거죠. 요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일단은 그 KT&G에서 나온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아이코스라고 많이 하는 지금, 이 릴이 아이코스와 릴의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제품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코스는 본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담배가 들어있어서 담배를 뽑아서 꽂아갖고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사가 안 됩니다. 2대 연속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전을 하고 또 피고 그런 상황인데 그 KT&G에서 나온 릴 같은 경우는 꽂아서 피고 뺀 다음에 다시 또 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코스에 있는 그 담배를 이 릴에다 꽂아서도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피는 분들이 불만인 게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모량, 화물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담배를 필 때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아주 빛도 우리 명님은 이제 뭐 그 두 분 다 담배를 안 태우시니까 아주 빛도 없는 곳에서 담배를 태우면 담배 맛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세요? 내가 연기를 못 보면. 빛이 없는 곳에서 껌껌한 데서 완전 껌껌한 데서 담배를 피면 담배 맛이 반 이상으로 줄어든대요. 이 연기 나오는 걸 눈으로 못 보면. 근데 이 관련형 전자담배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이 연모량이랑 뭐 시금치 삶은 냄새 같은 게 나는 그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잡는 제품이 이번에 출시가 됐죠. 이제 릴 하이브리드라고 시장에서 이 관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지금 기다렸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이제 ODM으로 납품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KT&G가 이걸 왜 내놨냐면,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의 3분의 2가 이 릴이거든요. 근데 그 KT&G에서 파는 이 담배
담배, 이렇게 조그만 담배 있잖아요. 거기서 꽂는 담배. 그 담배는 3분의 1밖에 안 팔린단 말이죠. 이게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나온 권련형 전자담배는 호환이 아예 안 되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KT&G도 이득이 되고, 그다음에 이 리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역시 이 EMT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보청기 좀 비싼 건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외국의 이제 스타키라든가 지멘스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수입을 하는데, 이 EMTEC이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이제 BA 스피커를 개발을 했죠. 이제 BA 스피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이어폰 고장 나면 한번 뜯어본 적 있으세요? 이어폰을요? 예, 이어폰 뜯어본 적 있으세요? 이어폰은 안 거기 이렇게 스피커 위에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어폰 완전 뜯으면 그 얇은 비닐이 없고 그걸 알루미늄으로 이제 만든 게 밸런스드 아마추어 스피커라고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기술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 4군데밖에 없거든요. 소니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가의 이어폰, 그 다음에 보청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의 양적 성장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EMTEC의 어떤 그 타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안트로젠이랑 바이오 기업 안트로젠이랑 이제 지분이 좀 섞여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뭐 어떤 바이오 제품들을 생산을 할 때 이제 장비들을 EMTEC이 이제 깔아주는,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스마트폰의 양적 성장이 끝났는데 삼성전자 위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은 좀 갖춰 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아이코스를 대체하고 있는, 아이코스가 1년밖에 못 쓰거든요. 그 디바이스를 1년밖에 못 써요.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코스 쓰던 분들이 지금 이 릴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한 두세 달 정도 됐어요. 두세 달 정도 됐는데, 그렇죠. 저게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인데, 액상이랑 관련 전자담배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부품으로 안정성, 그 다음에 이 릴로 인한, 성장, 성을 시장에다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굉장히 좋고,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대에서 계속 지금 저항을 지금 올해 계속 19,000원만 가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EMTEC 차트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이번에 뭐 특별한 일 없으면 19,000원대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지금 가운데 계속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19,000원대예요. 이제 오른쪽에 가격 보시면 나올 텐데,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이제 시장 급락 나오면서 같이 떨어졌고, 최근에 시장 급락하기 전 가격대를 회복한 종목군들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EMTEC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좀 만회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19,000원 돌파해서 2만 원대만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뭐 너무 큰 기대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근에 급등이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포트에 내가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19,000원대 위에 안착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신다라고 하면, 실적도 지금 굉장히 조금 올해 처음 200억 이상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지금 좀 눈으로 보거나 기업 내용을 봤을 때도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EMTEC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 차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 연말 연초에 한번 올려는 치겠네요. 저 지금 고점 한 19,000원 계속 걸려 있는데, 차트 보니까 예, 아까도 뭐 좀 중기 차트나 단기 차트 보면은 올려는 치겠어요. 뭐 한 23,000원이든 4,000원이든. 최근 시장이 왜 우리가 이제 상승할 때 제가 굉장히 잘하는 말인데,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과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 개가 이제 상충된 흐름인데, 최근에 가는 종목들은 정말 계속 잘 가더라고요. 시장에서 뭐 난세에 영웅 난다고 죄송합니다.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잘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EMTEC도 그 중에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맞죠? 예, 네. 코스닥 종목들 보면 사실 뭐 연말 연초에 꼭 어떤
좀 뭔가 모멘텀이 되고 동기가 되는 종목들이 별로 없다고요. 지금 보면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시장 장세에 따라서 좀 바이오 반등 나오는 날 있고 도로 엎어지고 계속 그런 장세인데 요건 그래도 나름 모멘텀이 그래도 있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내년도 좀 실적 기대감도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한 2,600억대 정도인가요? 중반 정도. 예, 2,600억대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내년도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330억 그 정도 좀 컨센서스 나오는데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동안은 200억을 넣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200억 없죠. 뭐 2015년 이후에는 한 100억대로 내려갔다가 지금 올해도 턴어라운드에서 한 200억대 올라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연말 연초 흐름에서 좀 기관 수급도 약간 좀 더 붙지 않을까. 만약에 2, 3월 이후에 다시 뭐 19,000원, 2만 원대로 좀 이렇게 횡보하러 내려오더라도 한번 올려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하는 차트와 밸류로 보여집니다. 네. 뭐 괜찮은 뭐 강소기업이라 생각. 삼성전자 혁신 그 협력사 금상을 4년 연속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뭐 그게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삼성전자로부터 굉장히 조금 그 우수 협력사로 계속 선정이 된다라는 것은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성장은 말고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이 회사는 상당히 좀 뭔가 자잘자잘한 좀 뭐 아이디어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회사 되게 재미있는 예.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예.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KTNG에서 릴이 안 나왔을 때 이제 KTNG에서 기사에서 이제 우리도 아이코스처럼 그 관련형 전자담배를 발매를 할 것이다라고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코스를 구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건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관계된 기업이 없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만들고 뭐 배터리는 뭐 다른 쪽에서 들어가고 그러던데 그래서 KTNG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이거 분명 디바이스 우리나라에서 만들 것 같다. 그래갖고 정말 사방팔방으로 알아봤어요. 이 출시가 되기 전에 릴이 출시가 되기 전에 사방팔방으로 알아봐갖고 이게 EM텍이 만든다라는 것을 모 애널리스트가 살짝 언지를 줬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 확인을 해야 되었고 EM텍에다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건 진짜 일화예요. EM텍 주식 담당자분 아마 전화 받은 거 기억할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갖고 안녕하세요. EM텍이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저 주주인데 혹시 KTNG 그 전자담배 디바이스 우리 EM텍에서 만드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니? 그래서 근거 없는 사실이 그 근거 없는 소문이래.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EM텍에서 만드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더니 전혀 지금 그런 회사 다니는 나도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원래 저는 기업 그 전화를 하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이런 사실이 있냐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보통. 근데 이게 딱 부러지게 물어보면 안 되고 약간 그 사람들이 이제 뉘앙스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만약에 뭐 특정 사실이 있으면은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이 좀 약간 뒤로 돌려서 물어볼 수 있게 유도 질문을 좀 하는데 그분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맞잖아.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이제 뭐 소문으로 시작을 해서 저도 EM텍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그 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올랐어요. 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느낌은.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을 리시버라고 하면 어쩔 때 듣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의 어떻게 보면 확장 혹은 뭐 더 심화 뭐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보청기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비슷한 개념.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EMT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확장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아까 마이시어터. 네, 마이시어터 같이 약간 좀 나만 들을 수 있는 이게 선택적으로 음을 쏘는 거잖아요. 네. 그 기술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 EM텍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관련형 담배,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뭐 지금 뭐 바이오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뭔가 약간 기술적으로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바이오는 정말 뜬금없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그냥 뭐 EM텍이 바이오에 투자를 해서 뭐
그 안트로젠이 하는 뭐 그 당뇨병, 북부궤양이나 뭐 줄기세포 이런 걸 진출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생산 설비에 관련된 장비 그런 건 것 같은데 지분을 보면 사실 이게 뭐 단단히 지분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진 않고 그냥 좀 약간 왜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뜬금포죠, 뜬금포. 네. 정말 뜬금포인데 일단 뭐 바이오에 살짝 좀 대세니까 발을 좀 담가놓는 흐름이 아니었나 약간 그런 느낌. 지분이 이제 안트로젠이랑 EM택이랑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지분이 있는데 서로 그냥 단단히에요, 단단히. 별로 뭐 5% 전후 정도? 네. 큰 의미는 아니고 저도 뭐 안트로젠이 굉장히 주가가 막 뭐 뭔가 하나 빵 터트려갖고 주가 뭐 10배, 5배씩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EM택이 그거에 대한 영향은 사실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안트로젠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EM택이 갖고 갈 수 있는 리스크도 굉장히 좀 뭐 제한적이다.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EM택은 저도 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냥 저는 재무제표를 좀 보는 편이에요. 보면은 EM택이 물론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무마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유동자산 대비해서 뭐 차입금을 빼버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재고 자산만 엄청 많이 늘어났고 뭐 무형 자산도 갑자기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T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기술의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재고 자산이 악성 재고가 될 그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상각 처리를 해가지고 이익단에서 좀 깎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제 어쨌든 EM택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IT 이제 그쵸. 부품 혹은 뭐 여러 가지 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걸려요. 거기에선 제가 좀 약간 뭐 동문서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일 수도 있는데 시장은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일단 그런 재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는 당연히 적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 사실 뭐 그런 재무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주가에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주식 가격은 사실 거의 안 움직일 거라고 움직이는 폭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일단은 성장성 이게 뭐 KTNG 릴로 크게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기술적인 불속상이나 기존에 이제 없던 부분이 생긴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시장에서는 EM택 미네는 릴을 포함해서 19,000원 정도가 딱 적정 가치화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아서 뭐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여기에서 이제 크게 적용시키기보다는 막 뭐 지금 EM택을 지금 가격 기준으로 막 50%, 100% 뭐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방망이 짧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19,000원 돌파해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시원하게 아마 2만 원 위쪽에서 한번 퍼포먼스가 한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은 느낌을 한번 소개 차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릴 하이브리드 쪽이나 아니면 블루투스 헤드셋 쪽이나 갑자기 새로운 매출이 이제 많이 잡히고 신제품이 출시되면 재고가 일시적으로 확 늘 수는 있는데 그런 요인인지 그쵸. 아니면 그게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 LG이노텍 삼성전기가 네. 정말 잘 나갈 때 재고자산이 확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약간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 재고자산이 상각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안 팔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LG이노텍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다 오픈을 안 해요. 사실 그거를 이제 가서 뭐 이제 얘기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원재료 부분만 가지고 있다라고는 괜찮겠지만 이게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세대가 바뀌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거 안 쓰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D 모듈이었는데 뭐 3D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2D는 다 상각 처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EM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하고 이익단에서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래는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그 재고자산이 어떻게 보면 매출 채권 팔린다 하더라도 이게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좀 짚어보고 당연히 짚어봐야 되죠. 네,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삼성전기 잠깐 얘기 나왔는데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삼성전기 MLCC도 사실 LG 거거든요. 원래는 LG가 팔았죠. 한 20년 됐나? 그 빅딜 때요? 네, 빅딜 때인지 모르겠는데 예. 아주 예전에 LG가 MLCC 부분을 삼성전기한테 팔아갖고 지금 그게 이제 엄청나게 돈이 됐죠. LG 입장에서는 뭐 앞을 못 내다봤을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배가 아플 수도 있고 하이닉스 뭐 마찬가지고. 갑자기 네. 잠깐 그 생각이 좀 나네요. 네, 곤지암천 갔다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 뜬금없으시네요. 네. 예, 그럼 다음 종목 이제 해볼까요? 네, 다음 종목. 다음 종목 이제 한전 KPS 되겠는데요. 그 지지난주에도 한전 KPS 한번 갖고 왔었는데 뭐 지지난주 이후에 그냥 조금 올라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오늘은 그 종목들을 그래도 시가총액 한 200위권 정도 그래도 쭉 또 아침에 독종용으로 어떤 종목이 좋을까 하고선 쭉 흐르는데 마땅히 종목이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띄더라고요. 지금 뭐 섹터들 보면은 그렇게 눈에 안 띄는 지금 시점인데 한전 KPS는 그래도 좀 한번 다음 주 정도에 조금 한번 그래도 좀 이 상승세를 좀 한번 만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다시 한전 KPS에서 갖고 왔고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에 좀 포커스를 드렸는데 이게 중장기 지금 낙폭과대 계속 빠지고 하면서 올 뭐 연초만 하더라도 한 3% 수준의 시가 배당률이었다면은 지금 한 5% 근접하는 시가 배당률이 된 거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지금은 이제 12월 거의 이제 중순 진입하는 시점이라 뭐 배당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제 배당 수급은 들어올 게 거진 다 들어왔다고 보이고 그 오히려 이제 정책적인 요소로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최근 지난주 이번 주 보면은 이 정부의 신정부의 이제 뭐 신정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2년 차이기 때문에 네. 새 정부의 이제 탈원전 관련 그런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의 정책이 작년도 좀 초기에 있었고 작년도 이제 가을 그 원전 공론화 투표 이런 거 하면서 조금 그게 이제 알쏭달쏭한 상태. 최근에는 이제 그 좀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최소한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원전 탈원전 정책을 이제 좀 벗어나겠다. 뭐 국내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 그런 지금 양상들이 많아서 항상 그 이제 그게 닿으면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양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환경이 부정적이다가 극을 치고 돌아나갈 때는 예를 들어 즉시적으로 무슨 실적에 큰 개선이 없어도 주가에는 그동안 그로 인해서 좀 낙폭이 나온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내지는 또 수급이 붙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현재는 오히려 좀 그런 기존의 탈원전 정책을 좀 이제 재고하는 다시 이제 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히려 좀 수익성이 대인 쪽을 생각하는 그런 쪽에 심리가 확산되어 있는데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뭐 네. 이상입니다. 예. 한전 KPS 제가 나 너무 웃겨갖고 예. 차트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1년째. 더 되지 않았나요? 아, 그러니까 예. 올해만 아마 봤을 2년 때, 이상일 거예요. 올해만 예. 봤을 때 이렇게 예. 내려오고 있는데 예. 아주 특별한 흐름이 나온 날을 이제 기사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걸 제가 순서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네. 1분기 이제 어닝 쇼크, 예. 2분기 실적 부진, 3분기 예상치 하회. 이렇게 그 타이틀 기사들이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예. 거기가 하나의 새로운 수렁의 시작이에요. 나올 거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예. 4분기 실적 이제 내년에 나올 때 어떤 타이틀로 갖고 나올까 예. 이제 쓸 단어는 다 썼어. 이제 이게 뭐 어닝 쇼크, 실적 부진, 예상치 하회 여기서 과연 올해 4분기 실적 이제 내년에 1분기 이제 발표될 때 어떤 흐름 나올지 저 그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4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4분기 실적이요? 고만 리포트들 보면은 그래도 더 나빠질 건 없지 않겠느냐. 더 나빠질 오히려 건 예. 극한까지 가서. 그렇죠. 예. 실적이 오히려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닫고 돌아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항상 이렇게 실적 부진 연속되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예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은 예를 들어서 좀 더 뭐 계속 그냥 정체 상태거나 아니면 저거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주가는 좀 어떤 특정 상황이 오면 거기서 그래도 좀 반등세가 의미 있게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반등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나온 시점 돼서야 실적은 이제 좀 돌아 나오는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심리에 대한 좀 개선 기대 그런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좋을 수도 예. 있어요. 기대감이 높지 않다라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기대치가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잖아요. 기대치가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는데 아예 기대를 안 해버리면 정말 안 좋게 봤는데 그것보다 조금 덜 나쁘게 나오면 그게 또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는 탈원전을 하려고 하면서 외국에서 그 원전 세일즈 하는 건 사실 뭐 제가 다른 나라 입장이라고 해도 별로 믿으면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렇죠. 네. 뭐 저도 이제 뭐 아까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콩값보다 두부값이 더 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원재료 값보다 지금 원재료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을 뭐 넣든 뭐 LNG를 넣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를 해서 뭐 발생하는 그 전기를 팔아봤자 원재료 값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힘드니까 한전 KPS도 힘든 거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정부 기조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굳은 의지를 보였잖아요. 사실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이게 여론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만이 이제 원전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찬성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현 정부가 원래 대만의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롤 모델을 삼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어긋나 버린 거예요. 네, 대만이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어긋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원래는 대만을 봤었는데 대만이 이게 실패한 사례가 돼버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현재 정치권들은 또 강력하게 또 탈원전 해야 된다 또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집권 여당이라든지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뭐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뭔가 이게 현실화되고 나서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사실 물론 지금 그런 기대감에 이제 한전도 좀 올랐고 한전 KPS도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또 강력하게 현 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재생 에너지 독일의 사례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이 기업들 주가는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탈원전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쪽에 이제 중국의 동해안 쪽에 있는 거기에 원전이 지금 엄청나게 엄청나죠. 많이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예전에 일본의 어떤 그 원전 사고처럼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만 터지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탈원전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중국의 이 동해안 쪽에 있는 그 정말 뭐 세기도 힘들 정도의 큰 원전들 거기에서 하나만 사고 나도 진짜 뭐 우리는 이제 위치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좌우로 진짜 좀 약간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탈원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뭐 얘기를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글쎄요 조금은 뭐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 여당 쪽에서 전기료 2배 인상안이 한번 나온 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전기료를 이 가정용 전기료가 아니라 산업용 전기료를 좀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원래는 아무튼 그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원전을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아니지만 이 전기 요금 부분에 관련돼서는 글쎄 조금 뭐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좀 불만은 좀 있죠. 근데 저는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산업용 전기세를 인상을 해버리잖아요. 그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이제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비용 단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법인세도 인상을 했던 부분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그 전기세라는 가장 큰 그 코스트가 또 올라가고 인건비도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2자릿수 이상을 2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그게 재앙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같은 경우 원전 대국을 꿈꿉니다. 네. 2030년까지는 그 서해안 쪽으로 더 많이 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도 원래 원전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지금 가동을 시작을 했고 프랑스도 원전 폐기 프로젝트를 완전 밀어놨습니다. 무기한 연기를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이제 원전을 어떻게 보면 지금 확대시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원전 말고는 원전도 신재생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뭐랄까 오염 물질이 덜 나오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뭐, 부분이거든요. 후처리가 좀 문제가 되긴 네, 하지만 후처리가 문제가 되지만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을 우리나라가 따르려고 한다 치면은 석유, 뭐 석탄 이런 걸로 발전을 해서는 이게 따라가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신재생에 좀 뭔가
네. 연비라고 해야 될까요? 효용성이 극도로 좋아지지 않기 전에는 만약에 원전을 그쵸. 전 세계적으로 오늘부터 쓰지 말자 그랬을 땐 어마어마한 이제 기후 재앙에 또 노출되는 그런 면들도 있는 원전 다음 예. 단계로 발전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K스타라고 부르는 그 인공태양 이게 뭐 사실 뭐 1, 2년 안에 만들어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상용화 시키면 그냥 전 국민 놀아도 될 정도로 큰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산업인데 저기 이제 산유국들처럼 예. 요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이게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뉴스들은 간간히 좀 나오는데 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진척도라고 해야 되나 그분 좀 약간 더디긴 한데 요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원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할 필요성도 없는 거죠 사실 논할. 인공태양도 좀 성격은 원전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핵 기반으로 전혀 다른가요? 인공태양은 예. 또 핵은 들어가요. 예. 핵잔 들어가는데 정확히 제가 뭐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그 우리가 원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방사능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예. 뭐 다시 돌아와서 예. 이 주식 이제 한전 KPS랑 뭐 한전 뭐 이제 브라더들 한전 브라더들이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뭐 제가 이제 콩값보다 두부값이 더 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전 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네, 지금 뭐 원료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원전 브라더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스프레드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어떠한 이제 좀 공식적인 스탠스를 내놓지 않은 상태잖아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한 상황에서. 그럼 완전 천수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주식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베팅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드갭 투자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당률이 좋아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괜찮겠지만 이거에 대한 투자의 그런 그 포인트 자체가 그럼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투자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트 한번 보죠. 한전 KPS. 차트가 뭐 쭉 빠졌다가 요즘에 조금 뭐 반등 나와 있겠죠. 거의 뭐 스키슬로프 비슷한 그런 차트인데. 예. 사실 저 앞에 저 봉에서 빠진 부분 외에도 그 이전 시점도 사실 보면 계속 대세하락입니다. 예. 추천하신 뒤에 한 몇 프로 정도 올랐나요? 얼마나 올랐어요? 한 5, 6%. 조금 올랐습니다. 저 거래량 뭔가요? 저기 거래량이요? 저런 거래량이 터진 걸 본 적이 없는데. 블록들인가? 저도 확인을. 네. 그렇네요. 한전 지금 KPS에서 보니까 저런 있네요. 거래가 나올 수가 있나? 예.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종목은 백두희 전문가님이 가져온 네. 네이버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예전에 한번 또 가져왔었죠. 가지고 나서 그때 10월 달에 증시 폭락이 나면서 같이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그래요. 저는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해놓고 그런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놓고 나서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가졌던 포인트랑 거의 뭐 비슷한 포인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독 한마디로는 우울한 시기에 필요한 생산적 접근이다. 사실 지금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뭐 시장이 뭐 이제 더 꼬꾸라질 것이다. 내년은 더 재앙이다. 헬이다. 뭐 미중 간 지금 너무 격렬하게 싸운다. 화웨이 씨 어떻게 보면 회장의 딸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미국한테 좀 체포가 되고 지금 뭐 미국의 어떻게 보면 우방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화웨이의 그 통신 장비를 안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선언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참 이런 시기에는 정말 좋은 뉴스가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증 평양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안 좋은 뉴스에만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이제 진짜 쉬운 진단의 앵커링 효과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확증 평양 때문에 사람들 눈과 귀는 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좋은 가격대에서 포진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씩 뭐 한 번에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 한마디 이렇게 가져왔고 네이버는 뭐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질량 없는 무형제 시대라고 했습니다. 심플하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지하철 타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을 게임하고 뭐 쇼핑하고 뉴스 보고 막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이러고 보시니까 이제 거북목이 또 요즘에 많은 그 현대병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잖아요. 저도 거북목이 좀 심한데 이런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팡입니다. 그 팡이 진짜 솔직히 무형재를 거래를 하거나 무형재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무형재 베이스로 하는 그런 애들인데 지금은 시가총액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그냥 탑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형재 거래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이제 김건모에 뭐 그런 뭐 2집 앨범을 사러 간다 그러면은 그걸 진짜 사러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레코드 가게 가가지고 뭐 테이프를 사가지고 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스트리밍으로 다 봅니다. 그냥 무형재를 우리는 그냥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음악, 영화, 뭐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는 여기서 모든 플랫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까지 여기서 소비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재 시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네이버와 라인의 생태계는 계속 계획대로 구축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뭐 네이버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는 이커머스를 엄청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뭘 이제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이버에다가 그 녹색 창에다 치잖아요.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카프를 사고 싶다. 스카프 치면은 스카프 네이버 쇼핑 쫙 나옵니다. 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거기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 그리고 모바일 쇼핑 시장이 커가는 것보다 네이버 쇼핑이 커가는 그 속도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네이버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뭐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후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인터넷 뱅크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걸었던 애들이 누가 있을까? 비슷한 사례가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이커머스를 판매를 하면서 거기다가 뱅크를 꽂아버리고 거기다 페이를 가운데 놔둬서 이거를 그냥 페이로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의 그 핀테크 뭐 엄청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바탕이 거의 대부분 이커머스를 바탕으로 해서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땐 네이버가 인터넷 뱅크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커머스에 굉장히 열을 쏟고 있잖아요. 이쪽에 광고도 굉장히 많이 크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서 걸었던 중국의 핀테크 회사들을 봤을 때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라인입니다. 라인은 이제 다 아시겠죠? 월 적극적인 사용자 수가 2억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카카오톡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라인을 지금 어디서 많이 쓰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라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메시징 플랫폼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붙이기 시작했죠. 어떤 걸 붙이냐면 중국의 핀테크 회사들처럼 여기다가 은행을 갖다 붙이고 증권을 갖다 붙이고 보험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재밌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친구 중에 이제 태국에 가 있어요. 태국에서 놀러 왔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차량 공유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는 우버가 있고 중국에는 디디 추싱이 있고 동남아에는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회사예요. 근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혹시 너 앱이 있냐라고 하니까 열어봐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너네 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랩 맞냐라고 하니까 최근에 라인이 차량 공유 시스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랩보다 더 인기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이 메시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라인이 뻗어나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수익처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지금 라인이 시가총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카카오톡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 지금 상장돼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라인이 리레이팅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관심이 많아요. 라인에. 오늘도 일본 증시는 별로 그냥 흐지부지했지만 라인 한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인의 리레이팅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이버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플랫폼 하니까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제 플랫폼이란 건 이제 우리가 기차, 뭐 열차 타러 갈 때 이제 승강장은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럼 거기에만 가면은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뚫려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플랫폼의 가치는요. 이걸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다. 어디든 가서 뻗어서 브랜치, 가지를 뻗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선구자적인 기업들이 워낙 많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리레이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담 없는 밸류 구간 돌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제 미국에 있는 판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싸요. 지금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퍼가 한 10대 중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로 딱 그런 회사들하고 딱 묶어서 보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가 엄청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퍼가 6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한 10 중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네이버는 좀 뭐랄까 사기에 부담 없는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좀 관심을 갖고 조금씩 소량 매수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네. 실적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안 좋죠.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매출과 이제 이익 베이스 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따로 놓고 본다면 그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다시 정상화될 테고 뭐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뭐 크게는 사실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투자입니다. 투자. 네. 그러니까 라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밑에 또 자회사들이 많아요. 지금 라인에 투자를 할 때는 아니지 않나요? 네이버가 이게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라인에 투자할 때죠. 지금 카카오가 엄청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플랫폼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의 이제 수익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뱅크를 또 받고 최근에 카풀을 한다라고 하고 수많은 업체들을 M&A하고 뭐 혹은 뭐 서로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카카오가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죠. 라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일본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해서 지금 금융권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설립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네이버에 대해서 독 한마디로 사용자 니즈에 관심을 기울여야 희망이 있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실 뭐 이게 인터넷 회사인데요. 뭐 다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같으면은 이게 좀 맛이 있어야죠. 예. 이왕이면 몸에 좋은 재료로, 몸에 굉장히 좋은 재료로 신선하고 깨끗하게 해서 맛이 있어야 음식점이 잘 되고요. 그리고 뭐 펀드 매니저는 수익이 좋아야겠죠. 어떻든 또 증시 안 좋을 때 좀 손실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이 좋아야 뭐 다른 것도 다 또 커버가 되는 건데 인터넷 회사라면은 역시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포털 딱 들어가서도 흥미롭고 재밌고 막 뭔가를 막 눌러보고 싶고 이래야 돼. 물론 편리성이 또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최근 뭐 한 5년 10년 지금 네이버가 10년도 넘었죠. 뭐 국내 탑이 지금 된 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과 5년 전 현재 네이버를 보면은 점점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딱 들어가면은 뭐 위에 뉴스 스탠드라고 신문사들 마크 그냥 쭉 달려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앙에 굉장히 많은 난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뉴스 속보를 궁금해하지 어느 신문사 마크 들어가서 그걸 신문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예. 그리고 그 또 밑에 보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아 보이는 별로 누르고 싶지도 않은 카테고리별 뭐 어떤 내용들이 이제 또 쭉 있어요. 막상 누르고 가서 보면 파워블로거가 그냥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거지 어떤 뎁스가 있거나 깊이가 있거나 크게 재밌지도 또 않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이제 또 쇼핑이 있고요. 쇼핑도 뭐 나름 흥미 있는 분은 있겠지만 사실 저 쇼핑에 있는 걸 그렇게 꼭 눌러보고 가고 뭔가 사보고 싶다 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그렇다면은 이 페이지의 거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도 좀 보이고 반면에 또 오른쪽 보면 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항목 가려놓고선 이제 뭘 누르고 들어가야 뭐 이렇게 열람이 가능하고 그런 지금 단계가 되겠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위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의 뭐 좀 주요 뭐 CFO나 아니면 전체적인 이 컨텐츠 담당자가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른 것 같아요. 밑에다가 야 당장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우리한테 돈 될 수 있는 거 그걸로 이걸 컨텐츠를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 봐라 해서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지 이게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흥미를 막
유발시키고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재미를 주는 그런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들어갔고요. 이 상태대로라면은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제3의 경쟁자가 지금 당장에 전혀 없지만 언젠가 제3의 경쟁자가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는 무언가를 이제 개발을 해갖고 이런 뭐 포털이든 또 이제 인터넷 쪽에 새롭게 진입을 했을 때는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다음도 길지는 않지만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독보적인 1등이었는데 네이버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또 치고 들어오고 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 아고라 서비스도 끝냈죠. 근데 PC로 봤을 때는 명님 얘기가 맞아요. 근데 이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네이버를 보면 뉴스가 먼저 뜨죠. 그 자기가 원한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뭐 자동차, 뭐 과학, 뭐 음식, 뭐 이런 걸 자기가 이제 선택적으로 위에다 이제 메뉴를 만들어 갖고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 오늘 어떤 부분들이 업데이트되는 이렇게 보면은 PC를 봤을 때는 사실 답답한 건 저도 전 그 홈페이지가 구글이거든요. 딱 인터넷 키면 처음 나오는 거 홈페이지 네이버 그야말로 쓰세요? 네. 두 분 다 네이버? 네. 네, 전 네이버. 이토마토? 전 네이버 반 구글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네이버 씁니다. 네. 이제 구글 쓰면은 이제 거기서 많이 서치된 페이지 이제 밑에 이렇게 런처처럼 만들어주니까 그냥 네이버 필터 누르면 되는데 PC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동감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볼 거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답변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네이버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포털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포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재미가 없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털로 봤을 때는 구글도 재미없어. 구글은 볼 게 없잖아요. 아예 없지. 구글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구글은 거기에 딱 포털에 집중이고 사람들 그 니즈가 그거잖아요. 그 포털을 검색하고 싶은 니즈에 맞게 오겠다 해놓은 거고 유튜브는 그야말로 재미, 흥미 거기에 딱 맞춘 포커스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같은 검색어를 두 개를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구글에서 나오는 게 네이버에서 안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포털이라는 사업은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포털,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네이버의 모바일 버전 보면은 쇼핑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결국엔 이커머스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커머스거든요. 포털이란 부분은 사실 지금 유튜브가 약간 포털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뭔가 궁금하면 유튜브를 쳐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혁신적인 그런 경쟁사가 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동영상으로 검색을 한대요. 그렇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유튜브에 치고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포털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를 성장 동력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커머스 부분이 엄청나게 커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고도 포털 광고보다 이커머스 광고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다, 한국의 아마존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를 가지고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솔직히 이제 포털적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10대 정도한테만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뿐이지, 뭐 20대 후반부터는 거의 대부분 네이버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한 번에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만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 좀 해보죠. 네. 최근 뭐 네이버 주가 흐름 최근에 반등을 좀 많이 했다가 요 며칠 한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라인도, 네이버도 저 거래가, 저때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저런 거래가 하나씩 나오는, 저 계속, 저는 거의 전 종목을 다 보기 때문에, 특별한 거래 나오는 종목군들은 보는데, 저 불특수성 거래는, 저거 뭐 액면분할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자세하게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저는 차트를 안 보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제 또 금요일 독종 방송 여기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추운 날씨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감기 안 걸리실 수 있도록 굉장히 조심하시고 다음 주도 좋은 투자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또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